안녕하십니까. 한국이민청 설립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온 티말시나 라주입니다. 2002년까지 네팔에 있는 리틀리스타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2004년에 가투만두 본하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네팔 트리찬드라 컬리지 물리학과를 공부하고 교사로 근무해서 2008년에 한국으로 유학 왔습니다. 제가 한국을 유학을 올 때 IT 컴퓨터 공학과를 꿈꾸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에 있는 세계적인 강국이다 보니 많은 세계인들부터 관심이 있었고 저도 그 기술과 학문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기술 분야를 네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네팔은 자연 관련 자원들은 많지만 전기와 물이 공급이 부족하고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생활을 원래로 15년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배재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를 공부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와서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낯선 한국어를 배우고 학비를 조달하는 일을 쉽지 않았습니다. 툭 하나 한국 학생들이나 함께 한국어를 수업 듣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수님들의 배려와 한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입학하여 이 분야에 대해 좀 더 배우고 싶었고 한양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서울에는 유학생도 많고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도 많아 서이치 기숙사에 들어가기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등록금과 지원 방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때 외국인 이주민을 도와주는 동대문에 있는 한국교회를 연결되었고 교회에 거주하며 봉사하고 생활했습니다. 당시 학교 공부와 여러 알바를 병행하며 대학원 시절을 보냈습니다. 석사를 공부하는 중 2015년 2월 4일에 지금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2016년 대학을 졸업하고 IT 기업인 주 타임게드에 취업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시작한 직장은 참 좋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회사 분위기와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회사에 외국인은 저 한 명뿐이어서 의사소통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어볼 직원도 없었고 거의 모든 일을 저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업무를 대해서 늘 잘 알려주셨지만 외국인으로서 성과를 낼 때까지는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하는 업무가 학비와 대학원에서 배운 것과 많이 달라 학생들 회사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회사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처음 한국에 유학을 온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IT를 가르쳐주는 IT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네팔 대학교의 대학 교수가 되어 네팔 청년들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호서대 박사 과정을 진학했습니다. 박사 과정 동안 학교에서 조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첫 딸을 보면서 박사 과정을 보냈습니다. 박사 졸업 후에 교수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가 있다 보니 당장 가족을 모양해야 해서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박사 졸업 후에 입사한 회사는 주 푸드포드입니다. 저는 이곳 무설 연구소에서 선입연구원으로서 센서 임버디드 시스템, 데이터 센싱 개발 관련 일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소프트웨어를 개발 일을 저희 주요 업무였는데 이곳에서도 거의 혼자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외에 영업 관련 일도 같이 병행해야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소통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을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 회사에서 직장 생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위기감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장님들을 비롯한 회사의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을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도 회사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을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제가 자라온 나라의 언어와 문화, 사고방식이 더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아와 이해가 참 필요했다는 것이 생각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마음이 통하는 한국인 친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가 있으면 현재 제가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국인 여러분, 외국인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에 살면 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이민청에 말하는 이민법 개정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는 외국인들을 E7, F2, F5 같은 비자와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비자 종류와 시스템을 완화 및 확대해주고 바랍니다. 그래야 외국인들이 아이들을 보육하고 한국에서 인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경우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박사까지 졸업하고 15년 동안 살아왔지만 아직도 안정적으로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득 증명을 위해 좀 더 건실한 직장으로 옮겨서 일하고 있는데 급여 조건과 소득 증명 같은 서류 발급이 제대로 안 되어 한국에서 체류를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 이민청에서 고급 인정 자원들을 임문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미 한국에서 유학하고 졸업 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를 완화하고 더 확대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주길 바랍니다. 만약 제가 영주권을 받았다면 매년 비자 연장 없이 안전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영주권을 받았다면 한국인들처럼 다자녀 혜택을 받아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혜택과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외국인으로서 비자를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영주권 취득이 잘 해결되지 않아 제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니면서 매월 30, 40만 원 교육비도 내고 있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는 저로서는 이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외국인으로 집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체류가 안전적으로 않다 보니 월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전기세, 보험료, 관리비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안전적이지 못한 비자는 갱신을 위해 시간과 재정, 노력도 많이 요구되어 체류와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줍니다. 어떤 외국인들은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자주
외국에 다녀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은 가능했지만 저 같은 외국인은 어렵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의료자원, 국민건강보험, 가입 등 의료 분야에서도 무리익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비자를 잘 해결이 많아 급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간 외국인도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고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직장을 얻는 것에 대한 시스템과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없으면 외국인 스스로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수 목적으로 전문 분야에 취업하는 외국인은 워크 비자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도 외국인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자를 위해 인터뷰를 할 때 담당자는 한국어로 한두 마디 하고 외국인에 대한 다 파악한 것처럼 생각하고 비자를 결정해 주는 것 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자나 회사 담당자분들이 인터뷰하는 외국인의 실력과 상황을 쉽게 판단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돕는 기관 또는 봉사들을 연결해 주셔서 비자 발급, 갱신과 취업 과정이 원만하게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앞서 말한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직장에 들어가도록 현장에서 실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저희의 계획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장기 비자를 받고 네팔에 있는 대학생들을 가르쳐주는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팔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받아 교육받아 나중에 네팔을 발전시키는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기 위해 저는 이 분야에서 일했던 선배님들과 동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론으로만 배웠던 컴퓨터 관련 일을 실무적으로 돕는 지도해줄 멘토 분야에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 외에 외국인은 졸업생 모두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하면 관련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네팔에 필요한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네팔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혹시 더 기회가 된다면 R&D 정부 사업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에 관련 대학 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그곳에 있는 선배님들 통해 네팔 발전에 조금 더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네팔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해주어 네팔의 친한국이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현재 네팔에는 K-POP과 춤, 드라마, 음식, 아이템 등 한류가 봄이 이루고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 네팔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워 한국어를 더 사랑하고 한국에 유학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네팔 유학생들을 여러 한국 기업, 학교, 한국 사람들과 관련하여 계속 성장해서 네팔에 좋은 역할을 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특별히 네팔에 도움을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맞는 사랑과 도움을 봉사로 되갚고 싶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을 한국 사람, 특별히 한국인 선배와 멘토 분야에서 도움을 너무 필요합니다. 끝으로 외국인에 대한 이해해주고
차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과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를 느리게 하거나 한국어를 잘 못하면 심하게 욕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마 외국인이라는 대부분이 한 번쯤 겪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온 서양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을 당할까? 가끔씩 저는 동남아에서 온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한국 사람을 서양 선진국에서 온 사람은 높게 보고 존경도 하는데 저 같은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외국인들을 피해하고 무시한다는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왕따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에 와서 비싼 등록금 내며 공부하는 유학생이 90%는 아시아 유학생이고 한국 회사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들도 대부분 아시아 사람인데 우리는 왜 좋은 일을 하고 무시당하면 처벌이 받아야 하나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지낸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욕을 먹어야 하나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 우리의 인격과 생활도 후진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이 더 좋은 선진국이 되고 외국인이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된다면 이제는 외국인들과 더불어 일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려운 나라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사람들과 가족이 한국에서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한국에 공부하고 일하러 오는 분들을 더 그런 마음으로 왔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좋은 분위기가 마련될 때 한국에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점차 해결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이민 정책을 잘 해서 세계 외국인이 가장 이민 오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팔에서 온 라주이였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